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감독 안첼로티의 애제자로 유명한 히샬리송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 기자회견에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거는 모든 선수들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히샬리송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과 관련한, 물론 뭐 그렇게 신빙성은 높지 않더라도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당 발언과 그리고 과연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 영입에 나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리드 지역지죠. 스페인 4대 스포츠 일간지로 유명한 아스지에서 히샬리송이 본인을 레알 마드리드에게 제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짧게 나온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집중하고 있는 히샬리송이 어떤 선수든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는 건 꿈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트넘과 계약하기 전과 월드컵 이후에 이미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된 바 있다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링크? 물론 모든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를 꿈꾸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구단이다. 하지만 난 현재 토트넘과 계약 중에 있고 토트넘에서 첫 시즌을 잘 보내지 못했다. 부상으로 인해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그들이 나를 비싼 금액을 사고 영입한 거를 입증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걸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이제 그 스페인 언론들이라던가 또 이제 브라질 언론들 역시도 히샬리송이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다는 보도들이 쑥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자회견은 그냥 통상적인 얘기한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구단이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거는 꿈이지만은 현재 나는 토트넘에서 본인을 먼저 입증하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에 갈 자격이 있을지를 지켜보자. 약간 좀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자극적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 히샬리송이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작년 5월 그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이전이었죠. 에버턴 소속이었을 때 브라질 최대 스포츠지죠. 글로브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으면서 이제 그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히샬리송과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히샬리송의 이적료는 7천만 유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버튼은 히샬리송에게 이번 여름 판매해 줄 것을 약속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은 결국 히샬리송은 5,700만 파운드의 이적료와 함께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됐죠. 이는 그 토트넘 구단 역대 두 번째로 거액에 해당하는 이적료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3월경에 아스지에서 또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레알의 실행 가능한 영입 옵션은 히샬리송이다라는 겁니다. 히샬리송은 안첼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 복귀한 이래로 여러 차례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고 있다. 그는 콘테 감독과 마찰을 빚으면서 현재 토트넘에서 편안하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나온 기사냐면요. 히샬리송이 이제 콘테 감독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챔피언스리그가 끝나고 믹스존 인터뷰에서 불만을 토로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기사인 겁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아스지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을 영입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안첼로티는 에버턴 시절부터 히샬리송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두 번째, 토트넘에서 그는 콘테와 대적하면서 최상의 상태가 아니다. 셋째, 브라질 동료들 덕에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에도 잘 맞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건데요. 히샬리송은 레알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로 좋은 선택일까? 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아스지도 히샬리송이 레알 마드리드급 선수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급 선수였다면은 이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5월 22일에 다시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측에 히샬리송을 이번 여름에 계약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둘은 에버턴에서 함께 일한 바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그 90미닛이니까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기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이 종종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공신력이 높지 않더라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히샬리송한테 질문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이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간판 공격수 벤제마가 팀을 이탈을 했습니다. 사우디인 알 이티하드로 떠난 건데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최전방 공격수에 있어서는 벤제마 의존도가 극심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벤제마가 부상 후 나오지 못했을 때는 호두리구가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했어야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벤제마가 라리가에서 19골을 넣은 반면에 호드리구가 9골, 그리고 아센시오가 9골을 넣었는데 아센시오는 가짜 9번으로 나온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메잘라라던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자르하고 마리아노 디아스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벤제마만 떠난 게 아니에요. 아센시오도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만 남겨놓고 있고요. 뭐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 계약 만료로 떠난 상태인 거고, 에당 아자르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고 마리아노 디아스도 계약 만료로 떠난 상태입니다. 즉 지난 시즌 최전방에 뛰었던 선수 중에 남은 거는 호드리구 딱 한 명. 그마저도 호드리구도 윙이 원래 맞는 포지션이죠. 정통파 공격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호셀루를 지금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호셀루만으로는 부족하죠. 사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급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히샬리송이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뭐 그게 공신력이 높건 아니건 연결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케인 이적 협상 자체가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카데나 코페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헤이드 케인과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케인의 나이도 걸리는 데다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 이제 계약 만료가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저희가 지난 미겔앙헬 디아스 기자의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미 토트넘과 이전에 모드리치, 베일 협상 과정에서 레비 회장과의 그 협상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레비와 협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레비가 만약에 그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금액에 판매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지리하게 끌다가 또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끌고 가진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케인 영입을 못하게 될 경우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거니까요. 안 그래도 케인이 오더라도 추가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히샬리송이 안첼로티 감독이 원하다 보니 루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 음바페의 상황 역시도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르파리지행 기자가 카데나세르에 출연을 해가지고 라디오 채널이죠, 스페인에. 그 처음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에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파리 생제르맹은 곧 죽어도 레알 마드리드한테만큼은 음바페를 팔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음바페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공짜로는 팔 수 없다. 차라리 어느 팀이건 팔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그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이적료 금액이 1억 8천만 유로. 이는 레알 마드리드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금액인데다가 음바페 역시 2024년 여름이면은 음바페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선수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다면은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그것만 보스만으로 영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해 여름도 레알 마드리드와 구두 합의를 했었어요. 그때 보스만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가겠다라고 구두 합의가 된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이 전화로 음바페를 설득해서 이것도 음바페가 파리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조금 나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 음바페 관련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게 RMC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 건데요. 난 대체 음바페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그가 파리에 남도록 압박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선다면은 음바페가 파리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히샬링송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에서 조금 망한 선수 평가받고 있는 카이 하베르츠 영입에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이 역시도 이적료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토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선전
선수입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대표팀에서 A매치 42경기에 출전해서 20골 8도움을 올리면서 2경기당 하나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카타르 월드컵 4경기에 출전해서 3골 1도움을 올리면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특히 세르비아하고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히샬리송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견인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히샬리송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바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 비니시우스입니다. 비니시우스와 히샬리송은 브라질 대표팀에서 상당히 좋은 호흡을 과시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을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샬리송이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히샬리송은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는 59경기에 출전해서 20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당 득점이 251분당 한 골로 히샬리송을 지도한 감독들 중에서 히샬리송이 분당 득점이 가장 많이 기록한 때가 바로 안첼로티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히샬리송이 안첼로티는 내가 발롱도르를 수상할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안첼로티 밑에서 축구를 한 거는 특권이었다라고 하면서 고마움을 표한 바가 있었죠. 여기에 더해 히샬리송과 이제 안첼로티 감독의 각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샬리송은 에버턴에서 우리는 훌륭한 우정을 쌓았고 이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안첼로티는 유럽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했다. 만약 그가 브라질 대표팀에 온다면 우리를 많이 도와줄 것이다. 확실히 우리는 안첼로티 체제에서 모든 우승을 위해 싸울 것이다. 에버턴에서 그는 날 엄청 도와줬고 난 그의 손안에서 마치 괴물처럼 느껴졌다. 난 멈추지 않고 골을 넣었다. 난 그의 아들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뒤에 이제 이 얘기를 덧붙여서 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역시도 히샬리송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이브라이모비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수아레스, 카바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은바페, 히샬리송, 홀란, 훌리안 알바레스, 다윈 누네스 같은 새로운 세대의 스트라이커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히샬리송은 현대적인 스트라이커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며 열심히 뛴다. 그의 신체적인 능력은 미드필더처럼 높고 빠르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매우 정교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보기에 대단한 월드컵 같지 않다. 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거의 또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은바페와 히샬리송, 비니시우스, 벨링엄, 훌리안 알바레스, 야신부누 같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인 거고요. 벨링엄이 이번에 이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은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있는 거고 또 이제 히샬리송 안첼로티 감독이 계속 영입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첼로티 감독은 히샬리송을 영입하길 원하고 있겠지만은 레알 마드리드 보드진들 이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적이 여태까지도 성사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을 원치 않을 이유, 일단 뭐 부진한 득점 기록에 있죠. 이번 시즌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골 4도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의 한 시즌 최다골은 13골이고요. 그리고 뭐 2020-21 시즌도 10골, 2020-21 시즌도 7골, 그 2017-18 시즌은 5골에 그쳤습니다. 이런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가 원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하는 팀이니까요. 물론 히샬리송이 꾸준히 일을 굉장히 잘하고 하는 선수더라도 화려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기조와는 맞지 않은 선수라고 보는 데다가요.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커요. 히샬리송은 토트넘이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2위로 영입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절대 싸게 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케인과 맞물려 있다라고 봐도 돼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과연 레비 회장과 그렇게 막 이적료 줄다리기를 하면서 힘들게 그것도 주전급이 되지 못할 선수를 영입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즉 히샬리송이 뭐 본인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려면은 다음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입증해야죠.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혹시라도 영입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쯤에서 히샬리송 관련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흥미로운 인터뷰였기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